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트코비드 20 토론회 현장입니다. 아트코비드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의 피해 사례와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 및 예술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다양한 예술인들이 비슷한 사례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지금 진행을 맡게 된 김현수 먼저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여자 여러분들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경 씨에게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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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안수경입니다. 네, 저는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했고 지금은 브라스 팀에서 보컬로 공연도 다니고 이제 어린 학생들 보컬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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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김하은 씨에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각종 녹음 세션이랑 이제 기업 행사나 지방 공연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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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윤진솔 씨에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진솔입니다. 네, 저는 JS 사운드 대표이고요. 행사음악과 광고음악을 또 하고 있고, 가톨릭 쪽에서 지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성가 공연, 그리고 개인 레슨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황두희 씨에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글리 더클링이라는 활동명으로 음반 활동이랑 공연 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 교사랑 문화센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이 토론에 관련된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트코비드 20이라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청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빌어서 코로나 혹은 이런 좀 재난이라던가 상황에 예술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만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실제로 뭐 교육이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기타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딱 그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같이 함께 토론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피해를, 직접적인 피해나 간접적인 피해 상황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윤진솔 씨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행사, 광고, 음악은 2월부터 본격고요. 네. 그리고 가톨릭에서 하는 생활성가 공연은 일단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회나 이런 사람 모이는 거를 모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2월 달에도 지금 성당 측에서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성당 문을 닫았어요, 아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 공연도 없고요. 네네. 지금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지금 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있을까요? 좀 지금과 같은 상황 말고 뭐 주변, 이제 진솔 씨의 그런 주변 상황들, 다른 지금 참여하지 않은 토론자들 중에서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간접적으로 느끼는 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아는 동생이 피아노하고 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서울에서.
지금 기존의 반 이상 원생이 줄어서 아, 네네. 지금 학원 아예 내놨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네. 좀 심각하네요. 이게 간접적인데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네요. 왜냐면은 가게를 학원을 내놔도 네. 아시다시피 학생 원생 때문에 권리금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기존에 들어왔던 원생보다도 이제 반 이상이 줄어버리는 상황에서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세나 이런 월세들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가게를 내놨답니다. 학원. 조금 지금 같은 상황이 빨리 해결되면 좀 나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 그러면 다음은 안수경 씨에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공연들은 많이 취소가 됐다고 들었고요. 네. 제가 나가는 학원에도 학생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학생들도 수업을 많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고 제 학생들도 요 근래에는 이제 한두 명씩 수업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안 보내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에서 원생들이 줄었다고 표현하면 어느 정도로 줄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그 구체적인 숫자라기보다는 뭐 퍼센티지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거의 반 정도? 아, 절반이요. 네. 절반 정도가 줄었구나. 그러면 수업을 하실 때는 그러면 뭐 현재 실제 뭐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예전에 마스크나 이런 걸 끼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노래 수업을 하시게 되면 마스크를 끼면 어떤가요? 수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저희 학원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으신데 네네. 실질적으로 노래를 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끼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긴 해요. 네네. 근데 예방이 일단 우선이니까 어쨌든 끼고는 하는데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조심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황두희 씨에게 현재 상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행사 쪽은 거의 다 취소되거나 연기됐고요. 이제 작년 대비로 했을 때 봄맞이 축제 같은 거는 이제 매년 해왔었는데 다 취소 및 이제 연기 공지가 떴고 이제 간간히 진행하던 축가 행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연기로 다 미뤄지고 학원 강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쉰다고 하셨고 문화센터 일도 그 각종 문화센터들을 정부에서 일단 무기한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다 연기됐고 그 방과후 교사도 일단 재계약이 다 됐는데 세 곳 다 이제 그 무기한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4월 말 내지는 5월 뭐 셋째 주에 개강을 예정하는 건데 그때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미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지금 사실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희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요.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갑작스레 다 이제 수입이 차단되니까 약간 막막하게. 김하은 씨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음악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저한테도 분명히 저도 프리랜서 연주자이다 보니까 이제 다 연기되고 모든 그 공연이나 행사가 다 연기되고 없어지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그거다 저기다 보니까 이게 받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정말 큰 타격을 입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저도
당장에 모아둔 돈으로 아껴가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타격은 다른 뭐 경제적인 뭐 금전적인 부분 제일 큰 것 같아요. 연기되고 버텨야죠.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수입 부분이 뭐 거의 50% 이하로 줄었고, 혹은 지금 일이 지금 아예 없는 뭐 상황인 분도 있고, 아마 대다수의 프리랜서 예술가 분들께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활동하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게 많네요. 뭐 이제 거의 대부분 공연, 아니면 뭐 교육, 아니면 어떤 녹음? 뭐 이런 쪽? 뭐 실질적으로 거의 다 중복되는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1회 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좀 토론을 했는데요. 다음 2회차 토론은 저희가 이제 과거 재난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보고요. 또 그때는 또 저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 아니면 혹은 어떻게 모색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청년 신속 지원 사업 1회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코비트 20 진행자 노니퍼니 김현수입니다. 지난 1회차는 음악 분야의 토론자들과 함께 본인들 소개와 예술가들 소개와 직감적 피해 상황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과거 피해 상황과 재난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 토론의 취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코비드 20은 서울시 청년청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단기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에 앞서 인사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러면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자분들께서는 지난 과거 재난이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경험을 해보셨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한 분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진솔씨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재난에 대하여 경험을 직접 해보셨나요? 2014년 때 세월호 사건 때 좀 경험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부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강의, 강사, 그 다음에 개인 레슨, 그 다음에 학원 출강을 했었는데 공연 같은 거는 취소가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런 음악교육 같은 사업은 그래도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낫었거든요. 네네. 네. 아무튼 지금보다는 그래도 낫었던 것 같아요. 훨씬.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혹시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러면 한 분을 찝어서 황두희 씨께 두희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과거 재난 때 경험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닌데 세월호 때는 제가 음악 관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업 종사를 하고 있어서 월급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는 이게 좀 많이 심각함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월급이나 수입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온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이제 업이 다르긴 했지만 지금 확실히 이게 아예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그러면 이제 뭐 간략하게 과거 재난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다 같이 그 시기를 겪었다라는 가정하에다 보니까
좀 가장 그나마 최근 될 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2009년 8월에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을 했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09년이면 군대에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병 말이었던 것 같아요. 상말. 근데 그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현재같이 더 폐쇄적인 상황에 많이 놓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 완전히 격리됐었죠. 진짜 초반에는 혼자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혼자 밥을 먹고 휴가자들이나 이제 외출자가 이제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아예 다른, 그때 당시에 이제 창고 같은 데인데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생활관을 그냥 창고로 썼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 겸 생활관을 청소를 해서 그냥 그 공간 안에 격리를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사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너무나 가장 꽃피워야 될 나이의 청소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안타까운데, 아마 이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예술가들을 제외하고서는 뭐 어떤 생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공연이라던가 전시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자제시켰던 상황. 뭐 예를 들면 정말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정말 큰 공연이 매년 있었는데 그 공연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야외 공연 같은 거는 다 일단 보류시키고 이제 실내에서 소소하게 했던 거는 어느 정도 그냥 암묵적으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발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월호 그 다음 해잖아요. 직후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파가 초반에 조금 있었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다른 공연팀에 있었는데, 공연팀이 평균 한 달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행사를 했다면, 제 기억이 맞으면 4개? 뭐 3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아예 막은 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막질 않아서 진행을 하되 최소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끔 이렇게 뭐 권고사항 정도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3가지 상황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 기억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뭐 그냥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수경씨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는 일단 고등학생 때여서 그쵸, 10년 전이니까. 네. 네. 나이가 대충 나오네요. 딱히 뭐 일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없었고, 그냥 그때 당시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감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메르스 때는 제가 다른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수업을 병행하면서 다른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도 딱히 그렇게 지금처럼 큰일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나이가 어리셔서 이제 일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긴 한가 보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하은 씨 같은 경우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신종플루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라서 네네. 사실 지금 어제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제 저희끼리 말씀드린 거는 경제적인 타격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예전에 사실 고등학교 때 아까 수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타격도 그렇게 심하게 못 받고 그냥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좀 신기가 됐네, 그 정도지. 뭐 지금처럼 뭐 SNS나 뉴스 같은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뭐 이런 오히려 아는 게 병인 것 같아요. 지금 시국에서는 오히려 아는 게 병이 돼서 더 좀 많이
물론 이제 모두가 위험한 질병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말고는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만약에 경험을 해봤다면 그때 힘들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혹은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 봤는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얼마만큼 무언가 있었는지를 사실 좀 이 토론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질문은 우리 진솔 씨한테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네? 놀리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세월호, 메르스, 뭐 신종플루 때 혹시 타격이 뭐 적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내가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면 좋았을까,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세월호 네네. 그때는 제가 겪어봤으니까요. 세월호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 공연 하시는 분들도 옆에 지인분들 중에 많아서 그냥 기다렸어요. 막연하게. 네. 마냥 그냥 뭐 서로 뭐 어떡하냐, 공연 다 취소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버텼어요. 그냥 왜냐면 좀 그때도 나이가 좀 어렸고 지금보다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버텼죠. 그러면 뭐 메르스 때도 비슷한 상황이셨나요? 메르스 때는 제가 이제 다른 데 취업 준비 중이어가지고 이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군요. 공부하는 야구에 제가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재 예술가 분들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현재 정책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아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다면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론 영상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일단 먼저 그러면 두희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저도 상황이다 보니까 알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네네.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생계비 지원 카드식으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이 아마 30만 원 정도가 이제 체크카드식으로 뭐 3개월 후에 소멸되는 식의 카드가 네네. 있고, 또 청년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게 해당이 됐을 때 이제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랑 상관없는데 청년 지원금으로 이제 매달 나오는 시행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금액이 좀 오른 걸로 알고,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대출 관련 이제 문자 이제 받아서 그거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또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보통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말씀들을 잘 안 하세요. 제가 찝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경 씨,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네네. 경기도에서 지역 화폐로 인당 1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시나 군별로 또 더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은 씨도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딱히 말하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꼭 알아야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자인 제가 간략하게 이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곳들부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시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이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건 가구당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가구에 인원이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요렇게 지금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중앙정부 자체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가구당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1인 가구가 40, 2인 가구가 60, 3인 가구가 80, 4인 가구 이상이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중요한 건 모든 분들한테 준다라기보다는 그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소득 기준을 중앙정부 거는 많이 허들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이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네, 이제 지자체에서 현재 이렇게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문화재단들에서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경비는 사실 되지는 않고요. 이제 공모사업들, 지원사업들, 예술가들이 현재 상황에서 조금 어떤 혜택을 받는다 보다는 차후에 이 상황이 좀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 기간이 좀 장기화됐을 때에 대한 약간 대처 방안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두희 씨가 이제 언급했던 곳 중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예술인의 기준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현재 음악 분야이긴 하지만 음악 분야를 통해서 아니 미술, 전시, 공예 여러 가지 분야 그걸 통칭해서 이제 예술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전체 총합되어 있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 사실 프리랜서죠. 거의 예술인 분들이 4대 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어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사실 저도 제가 이제 그런 은행권에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프리랜서일 때 대출 신청을 했더니 대출 자격 조건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해했죠. 저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제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매달 지금 들어오고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프리랜서라서 이제 수입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좀 많이 황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에 한해서는 굉장히 저금리로 시중은행보다도 적습니다. 보통 시중은행이 한 4.5에서 6% 정도 사이에서 변동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요.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2.2%였어요. 사실 2.2%도 금리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1.2%, 1%를 다시 낮췄습니다. 1.2%면요, 여러분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의 금리예요. 물론 한도가 좀 적기는 해요. 지금 한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500이었는데 지금은 상향해서 1000만 원까지 최대. 그리고 거치 기간도 연장을 해줬어요. 거치 기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년 거치에 2년 상환이면 1년 동안은 원금을 안 내도 돼요. 원금을 안 내고 이자만 내다가 2년 차부터 이제 원금을 분할해서 갚는 겁니다. 이 기한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늘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현재 계약되어 있던 공연이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던 공연들이 있었을 때 이제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공연 실적으로 저희가 활동 증명을 하잖아요. 증명이라는 게 어떤 말 그대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적으로 인정하겠다. 올해 내가 일을 하지 못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다면 인정하겠다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전부터 시행이 됐었던 거지만 이제 활동 증명을 통한 창작 준비 이제 지원금 이런 부분들 사실 활동 증명을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받아가는 부분들이잖아요. 현재 이런 게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좀 아쉬운 거는 단순 경비 지원, 그러니까 지자체라던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단순 경비를 정말 지원을 해주는,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은데, 사실 뭐 중복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늘 나눠야 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은 사실 뭐 이제 여기 정도로 이제 끝내고요. 이제 토론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참여 토론자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하여 혹시 바라는 점, 뭐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 토론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좀 더 뭐 더 공유시키는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 뭐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의견을 한 분 한 분씩 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진솔 씨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힘드니,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새로 뭔가 강구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솔 씨 한번 의견 내주세요. 일단은 지금 뭐 정부나 이런 네. 재단에서 나오는 거는 예술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술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좀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창작 지원금 같은 경우도 더 확대해서 해주던가, 아니면 공연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온라인으로 통해서 해서, 아니면 좀 더 지원을 더 해주던가, 네. 온라인을 통한 공연으로 활동 증명을 해서 뭐 지원금을 더 주던가,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인 거죠. 저희가 지금 대면 없이, 원래 토론이라는 거는 사실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공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의견 좋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희 씨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도 좀 비슷한 괜찮습니다. 중복되는 의견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국가적 재난이 초유의 사태니까 네네. 한 발짝씩 대응이 늦는 게 당연하다고 이해하거든요. 네네. 지금 그 와중에 너무 잘하고 있고 의료 봉사자 분들이나 아니면 소상인 분들, 중소기업 분들이라도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게 다행이고 정말 잘 해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다행이다 하면서도 뉴스를 보면 좀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 그 무대를 채워주고 어떻게 역할을 한 건데, 어떤 사회에서 하나의 좀 역할자인 건데, 좀 너무 아직까지는 너무 초의 사태니까 이 분야의 사람들을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네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분화된 저희 예술 분야 사람들의 이런 사태에 관련된 복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줬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책들을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네요. 네, 그러면 더 내용은 없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하은 씨 얘기해 주세요. 너무 어렵네요 이게. 네. 참 근데 이제 이런 의견들이 저희가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복돼도 괜찮으니 편안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버티는, 확산을 막는 건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뭔가 이렇게 혜택이나 뭐 제도에 있어서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정부 차원에서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너무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 시민의식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거리두기라든가 뭐 손짓기나 뭐 기침 예절이나 그런 거를 준수하고 의심 환자 조기에 발견해서 격리 조치하고, 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기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확산을 막고 이걸 빨리 조기에 잡아야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만 최대한 이 피해를 줄여야 저희도 그만큼 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책이나 어떤 제도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이
지금 이 재난 상황에 이게 전염력이 되게 높잖아요. 네네. 너무너무 높잖아요. 메르스 때보다는 사실 이게 독감보다 살짝 이 치사율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메르스는 이제 전파율이 너무 낮고 하지만 치사율이 되게 높고, 근데 SNS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너무 활발해지면서 되려 겁이 먹은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 사회로 침투가 너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확산만 조금 속도만 더 많이 늦추고 오히려 이런 확진자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힘을 써주셨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경 씨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복지가 더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거기 덧붙여서 아까 대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네. 이제 프리랜서들은 사대보험을 든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실업급여도 받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프리랜서들에 대한 실업급여가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인들도 많이 이렇게 잘리고, 뭐 알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잘리고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아니면 뭐 학원 강사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대보험 같은 걸 드는 게 없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리랜서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프리랜서들에 대한 실업급여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마지막 뭐 더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2회차까지 하여 걸친 토론을 이제 종료하고요. 제가 이제 잠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2회에 걸쳐 음악 분야의 예술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의견을 모을 수 없어 다소 아쉬우나 이렇게나마 서로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조금 더 나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토론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